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랑대 역사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육군 사관학교 내에 있는 육군 박물관의 유물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 소개를 맡은 부관장 이상훈입니다. 육군 박물관은 그 세월만큼이나 오래도록 많은 유물들을 수집하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좋은 유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지요. 자, 이제 우리는 박물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박물관에는 로비에는 박정희 대통령 의전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선사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유물들이 주제별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대한제국부터 현대까지 유물들이 시대별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러 가실까요? 자, 우리는 이제 2층에 있는 제1전시실로 들어왔습니다. 2층 제1전시실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유물들을 주제별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칼입니다. 칼은 선사시대의 돌칼로부터 청동기식 칼,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에 이르게 되면 철로 된 칼로 그 재질이 변하고 굉장히 그 다양한 전쟁에 쓰이게 되는 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칼들이 바로 이제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칼들로서 무덤에 부장되어 있던 것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다음에 보이는 이 칼들은 조선시대에 군인들이 사용하던 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는 약 80cm에서 1m 정도가 되고 겉은 오칠을 한 그런 칼로서 투박하지만 전투에 또는 훈련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 이름은 환도입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 군인들의 칼인 군도를 보았는데 제 뒤에는 훨씬 작지만 화려한 칼들이 있습니다. 이 칼들은 퍼레이드에 쓰이는 의장용 칼이 되겠습니다.
칼의 이름은 운검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제는 활이 되겠습니다. 활 중에서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화차입니다. 화차는 세종대왕 때 문종께서 발명하셨다는 유물인데요. 화약을 매단 100개의 활을 한꺼번에 날려보낼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발칸포와 같은 그런 신기술이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활은 기계식 활이 되겠습니다. 동양에서는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활인데요.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강하게 쏘아 보낼 수 있는 활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계식 활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다양한 화살이 되겠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화살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시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중요한 유물은 바로 이 호미궁입니다. 이 호미궁은 고종 황제께서 사용하신 활로서 나무 바깥에 물소의 뿔을 붙여서 만든 각궁이라는 종류의 활이 되겠습니다. 이 물소뿔의 무늬가 호랑이 꼬리를 닮았다 그래서 호미궁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활에는 고종 황제의 아명인 주연이라는 이름이 활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활로서 국가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유물이 되겠습니다. 활에 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음 주제는 화약 무기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총통들은 대형 화기로서 고려 말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이래 계속 개량을 하면서 임진왜란 때에는 주요 주력 무기가 되었었습니다. 이 대포들은 크게는 1.3km까지 멀리 날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었던 그런 그 발사체들은 바로 이 돌로 된 또는 쇠로 된 구슬들, 그리고 또 다른 발사체로서는 화살을 닮은 장군전 계열의 이런 기다란 로켓형에 생긴 이런 무기들이 사용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중형 화기들 외에 개인 간에는 소형의 화약 무기도 생산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중종 때 만들어진 승자총통이라는 무기가 되겠습니다. 이 승자총통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세종 때 더 작은 총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총통은 바로 이 쇠총통입니다. 이 쇠총통은 현재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세종 때 만들어졌고 약 10cm 남짓한, 요즘으로 말하면 권총에 해당하는 그런 자그마한 총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은 조총입니다.
앞에 보신 총통들이 조선에서 자생적으로 발달한 것과는 달리 조총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일본으로부터 들어와서 조선 후기의 주력 화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무관들의 군복인 관복,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갑옷과 투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 다음으로 저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전쟁에 관한 그림입니다. 유명한 그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여진족의 토벌을 그린 시전부락 토호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 많은 장수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원균, 이울룡과 같은 임진왜란의 주역이 되는 장수들이 이 전투에 모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바로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림입니다. 임진왜란의 첫째 날을 그린 부산진 순절도, 그리고 둘째 날을 그린 동래부 순절도입니다. 이 그림을 조선 후기의 그림으로서 전쟁의 영웅들을 선양하고, 이런 그 풍조는 오늘날에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육군박물관 2층 전시실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던 여러 유물 외에 종이로 되어 있는 유물들도 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작전을 위해 쓰였던 지도, 그리고 무관 관리들이 받았던 임명장들, 그리고 그들이 작전이라든가 훈련간에 남겼던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조선시대 군사훈련의 교범이라고 할 수 있는 병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무예도보통지는 정조 때 발행된 것으로서 조선시대 무예의 정수를 담고 있는 백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층으로 우리 가실까요? 이곳은 3층 전시실입니다. 3층 전시실은 대한제국 이후 현대까지의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대한제국실에서는 주로 대한제국 군대의 군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물은 바로 고종 황제께서 입으셨던 대원수 상복입니다. 옆에 금색의 줄이 보이는데 11개의 줄은 계급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원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물은 늑골복이라고 불리우는 군복이 되겠고요. 세 번째 붉은색 이 군복은 헌병 부위의 군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이는 이 군복은 녹색의 소매를 가지고 있는데 군의, 의사들에 해당하는 군복입니다. 청색의 소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재정을 담당했던 경리의 군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현대에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육군 중 보병의 군복은 바로 깃이 붉은색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군복은 바로 대한제국기 중에서도 황석이란 분이 입으셨던 그런 그 육군 예복과 육군 상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실까요? 일제히 극심한 침탈이 계속되자 조선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항일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안중근 장군에 의한 여러 가지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중근 장군은 이토우 히로부미를 사살했는데 그때 쓰였던 총과 동일한 기종의 모양의 총이 바로 이 총이 되겠습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의 침탈을 인해서 계속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나라가 합병되자 국내에서는 많은 의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는 국내 의병운동이 시작되었고 나라가 합병되자 이후에는 만주를 중심으로 한 독립군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당시의 유물들이 바로 이곳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사용되었던 의병들의 총이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두 정의 기관총이 되겠습니다. 이 두 종의 기관총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사용된 총들과 같은 기종의 총들입니다. 이 총을 보면서 우리는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 어떤 총들이 쓰였는지, 어떻게 전투가 이루어졌는지 상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권총은
바로 홍범도 장군의 사진에 보이는 허리에 차고 있는 그 권총과 동일 권총입니다. 20발들이 이 권총은 홍범도 장군이 평소 사용하고 있던 그런 권총과 모습을 연상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945년에) 갑자기 저희에게 이제 광복이 다가왔는데, 또 이어서 우리는 분단을 맞이하고 미 군정 치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는 육군을 키우게 되는데, 바로 여기 있는 유물들이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것은 미 군정 치하 통위부에서 육군 총사령 그리고 육군 본부를 새겨 놓은 직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깃발은 바로 1948년 이후 6.25 전에 사용하던 육군의 군기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광복군의 맥을 잇고 또 미군의 도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육군은 창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창군 이후 최대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6.25 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1948년 8월)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우리의 국군은 정식으로 창군이 됩니다만 2년 만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6.25 전쟁이죠. 여기에서는 6.25 전쟁의 여러 가지 북한군의 침략과 관련된 문서, 그리고 적군과 아군이 썼던 유물들을, 총칼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화살머리 고지에서 나온 유해 발굴단이 발굴한 그런 유물들이 되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70년 만에 유해와 발굴된 이 유물들은 현재까지도 그곳에서의 아군의 희생이 얼마나 많았고 또 숭고한 희생이 있었는지를 유물로서 현재까지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25는) 치열한 전투이기도 했고 우리에게 비극적인 그런 많은 장면들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6.25는 민주주의 세력이 우리들만이 아니라는, 많은 우방들이 또 도와줬다는 그런 그 교훈을 남기기도 했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16개국은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우리에게 발벗고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왔고, 이들은 이 한반도에서 숭고한 그런 그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많은 거기에 관련된 그런 유물들도 보실 수가 있고, 또 아울러서
저희 육군사관학교의 생도들은 미처 인관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6.25 전쟁의 첫째 날부터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보통 생도 1기, 생도 2기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포천 지역으로 투입이 됐었고, 계속 후퇴하는 적을 따라서 한강 방어 전투, 그리고 서울 이후에도 계속되는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부 한강 방어진에서 또 희생이 되었고, 남쪽으로 후퇴를 하였습니다만 일부는 후퇴를 거부하고 바로 육군사관학교의 맞은편에 있는 불암산에서 유격대원으로, 호랑이 대원으로 남게 됩니다. 이들이 불암산 호랑이라고 불리우는 유격대원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 정확히 또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미국의 진영으로 나눠지면서 강력한 냉전 체제가 시작되었는데, 6.25 전쟁을 거쳐서 우리는 6.25 전쟁에서 끝났지만 세계적인 비극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뒤 우리는 냉전 체제 하에서 외국의 파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죠. 1964년 주월 사령부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월남에 나가서 많은 군인들이 희생을 치르면서 세계 평화 수호, 그리고 조국의 건설에 디딤돌이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유물은 베트남에서 전술적으로 하나의 부대를 형성하면서 어떻게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지를 전술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모범적인 방어 전술에 대한 모형은 현재 미국에서도 그대로 차용해서 교범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전의 참전은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도 참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증거로서 그들은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고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병사들에게 선전전을 하기 위한 이런 목판으로 된 비라를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분단은 월남으로 이어졌고, 또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휴전선에서뿐만 아니라 월남전에서도 많은 피를 뿌리면서 세계 평화의 수호를 위해서 크게 공연을 하였던 것이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의 베트남전 파병과 참전이었습니다. 현대 우리 군은 세계 10대 방위력에 손꼽힐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현대군은 세계 선진적인 군대로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에는 1948년 이후에 복장의 변천, 군복의 변천을 보여주기도 있기도 합니다. 단색의 또 미군의 구호 물자를 가지고 입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 얼룩무늬 복장을 떠나서 디지털로 되어 있는 이런 복장을 입은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군은 앞으로도 더 국가 수호를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할 것이며, 또 우리 육군박물관은 이런 그 국군의 발전된 모습을
한층 더 전시를 함으로써 정신전력의 강화와 우리 국민들이 국군을 바라보는 시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영상으로 저와 함께 육군박물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유물은 이렇게 영상으로 보기보다 실제로 볼 때 더 빛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태가 끝난다면 여러분께서는 직접 오셔서 더 많은 유물과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